자, 다음은 실험조사 설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실험조사 설계의 기본 요소하고 실험조사 설계의 타당도 그리고 실험조사 설계의 유형에 대해서 좀 학습하겠습니다. 실험조사 설계의 기본 요소를 좀 보면요. 실험조사 설계 개념과 요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험조사 설계는 실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집단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험조사 설계는 실험을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본적인 분석 단위가 집단입니다. 개입이 이루어진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개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조사 설계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제 집단하고 무작위 배정 그리고 독립변수의 조작 이 세 가지 요건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통제 집단을 좀 보시면 통제 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로 실험조사 설계에서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에 의해 변화되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 집단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집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통제 집단은 집단의 개입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은 집단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개입을 한 실험 집단과 비교하여 개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필요한 실험조사 설계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작위 배정입니다. 무작위 배정은 실험조사 설계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집단 간 비교입니다. 그래서 두 집단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독립변수가 도입되기 이전에 두 집단,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가능한 한 집단의 차이가 적을수록 집단의 내적 타당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연구 대상을 나눌 때 가능한 집단의 속성 차이가 적도록 무작위 배정을 해야 합니다. 무작위 배정은 확률 표본 추출의 방법을 통해서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두 집단의 속성을 비슷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무작위 배정을 통해 두 집단의 속성이 상당히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구 대상의 특성과 연구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독립변수의 조작입니다. 독립변수의 조작은 실험 집단에 개입을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에 초점이 되는 현상 가운데 원인이 되는 변수인 독립변수를 실험자가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독립변수의 조작이 종속변수의 영향을 관찰하는 것을 바로 독립변수의 조작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조사 설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험조사 설계의 집단 간 인과관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관련성이 있는 집단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란 어떤 변수가 원인으로 작용돼서 다른 변수의 변화나 발생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현상을 설명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변화 방향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변성, 그리고 시간적 우선성, 그리고 외부 설명의 통제라는 요건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공변성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공변성은 인과관계의 1차적 요건으로 두 변수가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즉 원인으로 추정되는 변수와 결과로 추정되는 변수가 동시에 존재하며
함께 변화하는 것을 관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 우선성입니다. 인과관계의 2차적 요건으로 공변성이 일어나면서 원인이 되는 변수가 먼저 변화하고 결과가 되는 변수가 나중에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시간적으로 원인이 먼저 일어나고 결과가 나중에 일어나는 것을 바로 시간적 우선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외부 설명의 통제입니다. 인과관계의 3차적 요건으로 공변성과 시간적 우선성이 일어나면서 제3의 변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험 대상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실험조사 설계 인과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배웠어요.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 그리고 외부 설명의 통제에 관련된 부분을 학습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관련된 부분은 사회복지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활용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실험조사 설계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일이든 과정을 이해하면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실험조사의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실험의 장소와 현장을 선정하고 실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양한 표집과 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무작위 배정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배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실시합니다. 종속 변수에 대한 사전 검사가 끝이 나면 실험 집단에 대해서만 개입을 실시합니다. 모든 개입이 끝이 나면 종속 변수에 대한 사후 검사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실시합니다. 이러한 결과값은 종속 변수의 사전, 사후 검사로 통계적 의미가 있는 변화가 있는지 비교 검토를 하는 것이 바로 실험조사 설계의 어떤 절차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조사 설계의 타당도,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내적 타당도란 어떤 연구 결과가 각 변수의 인과관계를 추론해 보았을 때 어느 한쪽의 변수가 다른 쪽 변수의 원인이 되는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설계에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가운데 우선적으로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연구의 어떤 내적 타당도는 그 연구가 내적 타당도의 다양한 저해 요인을 얼마큼 잘 통제했느냐에 대한 부분과 그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좀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좀 보시면요. 첫 번째, 우연한 사건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 사후 검사 사이에 발생하는 통제 불가능한 사건으로 조사 기간이 길수록 위험 요소는 증가합니다. 두 번째, 시간적 경과 또는 성숙입니다. 사람의 어떤 계속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경과되거나 성숙되는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여 신체적, 심리적, 생리적, 인구 통계적, 경제적 등의 어떤 특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테스트 효과와 검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변수 간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사전 검사에 대한 기억이
학습되어 사후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되는 측정은 검사에 대한 학습이 될 수 있어 결과를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도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측정 도구의 사용, 그리고 점수 산정 등의 측정 절차와 관련하여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 사후 검사를 각기 다른 종류로 선택하여 실시하거나 조사 요원이 다른 경우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계적 회계입니다. 통계적 회계는 종속 변수의 값이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극단적인 사람들의 실험 집단으로 선택했을 경우 다음 검사에는 독립 변수의 효과가 없더라도 높은 집단은 낮아지고 낮은 집단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무작위 배정이나 통제 집단을 통해 해소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실험 대상의 상실입니다. 실험 과정에서 일부 실험 대상자가 이사를 하거나 사망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탈락하는 경우 조사의 대상의 표본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지죠. 전체적인 집단의 분위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 잘못된 실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과관계의 방향의 모호성입니다.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먼저 오고 결과가 뒤에 와야 합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시간 또는 순서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집단 간에 어느 것이 원인인지 불확실해서 인과관계 방향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 모방입니다. 실험 집단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이나 특정 자극에 의해서 실험 집단이 사람들의 효과를 얻게 되고 그 효과들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약해져 비교가 어려운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좀 학습을 했다면 다음으로는 그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학습을 하겠습니다. 외적 타당도는 특정 실험조사 연구의 결과에 해당 실험조사 설계와 다른 대상이나 상황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외적 타당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가 표본 자료에 한정시켜 결과를 해석한 것이라면 외적 타당도는 표본 자료의 결과가 얼마만큼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실험조사 설계를 어느 정도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죠. 자,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좀 같이 보시면 표본의 대표성과 연구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실제 상황에 일반화시킬 수 있으려면 연구 대상이 모 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 대상, 즉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면 외적 타당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표본뿐만 아니라 연구의 환경이나 절차들도 모 집단의 일반적인 상황과 유사해서 실험 결과를 일반 상황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요.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확률 표집 방법으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며 개입 자체가 분명하고 구조화하며 조사를 하는 진행 요원을 잘 훈련시켜 개입에 대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로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험조사 설계 유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실험조사 설계 유형은 실험조사 설계 개입과 무작위 배정. 그래서 실험조사 설계 개입은 실험적 개입은 X라고 표시를 하고요. 무작위 배정은 R로 표시를 하겠죠. 그러니까 실험적 개입과 무작위 배정 그리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활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집단 간의 비교를 하는 실험조사 설계입니다. 실험조사 설계 요건의 정도에 따라 순수 실험조사 설계와 의사 실험조사 설계 그리고 전 실험조사 설계로 구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순수 실험조사 설계는 순수 실험조사 설계는 실험조사 설계 중 인과적 관계를 가장 이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조사 설계의 기본 요소인 무작위 배정 그리고 통제 집단, 독립변수의 조작이 이루어진 조사 설계입니다. 종속 변수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 등 비교 등의 어떤 모두 갖출 수가 있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의 최대한 통제한 조사 설계의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연구 대상을 무작위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배치하고 실험 집단에만 독립 변수를 개입한 후 두 집단의 종속 변수의 어떤 변화를 비교를 합니다. 순수 실험조사 설계 유형은 크게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와 통제 집단 후 비교 조사 그리고 솔로몬 내 집단 비교 조사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에 대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통계 집단 전후 비교 조사를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이것을 바탕으로 줄이고 늘리고 합치고 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험조사 설계 유형들에 대해서 모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실험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는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 집단과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통제 집단을 구분합니다.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실험 집단의 개입이 실시되고 통제 집단에는 개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실험 집단에 이루어진 개입 이외에 나머지 모두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개입이 종료되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개입의 효과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합니다. 전반적으로 내적 타당도 그리고 저해 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 다른 실험조사 설계보다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 효과나 측정의 반응 효과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제 집단의 대표적인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 다음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제 집단 후 비교 조사입니다. 통제 집단 후 비교 조사는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에 대한 무작위 할당이 이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질화시킨 것으로서 가정하고 사후 검사만을 통해 집단 간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검사 효과와 상호작용 시 실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내적 타당도 문제나 외적 타당도 문제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상용함으로써 동일한 외적 상황을 경험하고 같은 정도로 성숙되어 가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두 집단이 완전하게 동일하다면 이론적으로 우수한 설계나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최초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로몬 네 집단 비교 조사입니다. 통제 집단 비교 조사와 통제 집단 후 비교 조사를 조합한 설계로 두 실험 조사 설계의 약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하면서 사전 검사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조사로서 다른 설계 방법에서는 불가능한 각종 외생 변수의 영향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4개의 집단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과 복잡성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 등에 대해 이 연구 방법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실험조사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사실험조사 설계는 실험 설계의 기본적인 무작위 배정, 통제 집단, 독립변수의 조작 중 한두 가지가 결여된 실험조사 설계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무작위 배정을 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순수 실험 조사 설계의 대안적 방법으로 유사 실험 조사 설계가 활용이 되어집니다. 유사 실험 조사 설계는 무작위 배정이 없어 엄격한 통제 집단을 갖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순수 실험 조사 설계보다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통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사 결과보다 일반화가 용이합니다. 즉, 순수 실험조사 설계에 비해 내적 타당도는 떨어지지만 외적 타당도는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사 실험조사 설계의 유형은 크게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비교 조사와 시계열 조사 그리고 복수 시계열 조사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는 유사 실험 조사 설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순수 실험 조사 설계의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단지 무작위 배정에 의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선택되지 않은 점이 다른다는 부분이죠. 임의적인 방법으로 두 집단을 선정하고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종속 변수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배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 집단의 초기 상태가 실험 집단과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설계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일부 통제할 수 있으나 임의의 할당으로 선택의 편의가 발생하고 실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외적 타당도가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다음은 시계열 조사입니다. 실험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과 후에 일정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몇 차례 측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통제 집단을 별도로 갖지 않은 대신 실험 개입으로 인한 효과 확인을 위해 동일 집단 내 여러 번의 사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 설계는 동일한 간격과 동일한 횟수의 측정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기초선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3회 이상의 충분한 관찰을 통하여 개입 이전의 종속 변수의 일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적 높은 내적 타당도를 갖고 있지만 통제 집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연한 사건의 어떤 영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 집단의 효과성은 사전 검사 측정의 어떤 합과 사후 검사 측정의 합을 비교하거나 각각의 평등치를 비교하면서 계산하는 것을 일반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수시계열 조사입니다. 복수시계열 조사는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를 확대한 형태입니다.
시계열 조사의 어떤 우연한 사건 등에 대한 어떤 내적 타당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계열 조사의 통제 집단을 추가한 것입니다. 비슷한 특성을 지닌 두 집단을 선택하여 실험 집단에 대해서는 실험 계획을 실시하기 전에 여러 번 관찰을 하고 실험적 계획을 실시한 후 다시 한번 여러 번 관찰을 합니다. 통제 집단에 대해서는 실험적 계획을 실시하지 않고 실험 집단의 특정 시기에 맞추어 계속 관찰하여 종속 변수의 변화 상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통제 집단을 사용함으로써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나 무작위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이질적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실험조사 설계입니다. 전실험조사 설계는 원실험조사 설계 혹은 선실험조사 설계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실험조사 설계의 기본 요소인 무작위 배정, 통제 집단, 독립변수의 조작 중 무작위 할당에 의해 연구 대상을 나누지 않고 통제 집단이 선정되지 않거나 선정되다 하더라도 통제성이 없으며 실험적 개입에 의한 변화 관찰이 한두 번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설계입니다. 따라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거의 통제할 수 못한 부분이 있고요. 전 실험조사 설계는 크게 단일 집단 전후 비교 조사, 단일 집단 후 비교 조사, 그리고 비동일 집단 후 비교 조사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일 집단 전후 비교 조사는 단일 집단의 개입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개입 후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비교함으로써 실험적 개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실험조사 설계입니다. 시간적인 우선성과 비교의 어떤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이 최소한의 실험조사 설계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게 될 단일 사례 조사의 A-B 조사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탐색 전 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와 무작위 배정이나 어떤 배합, 통제 집단이 없는 경우 효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어지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일 집단 후 비교 조사입니다. 단일 집단에 대해 개입을 실시한 후 관찰을 하는 형태입니다. 한 번의 검사로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집중됩니다.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들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론하거나 다른 상황에 일반화시키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단일 집단 후 비교 조사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실습 또는 현장에서 단일 집단 후 비교 조사,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단일 집단 후 비교 조사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동일 집단 후 비교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 집단 후 비교 조사는 단일 집단 전후 비교 조사와 단일 집단 후 비교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한 형태로 무작위 배정을 하지 않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집단 간의 비교를 하는 방법입니다. 통제 집단에 해당하는 비교 집단을 두고 있으나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적 타당도가 약합니다. 종속 변수의 변화는 처음부터 다른 이질적인 두 집단의 특성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면 실험적 개입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험조사 설계가
저기에는 많은 이것이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에 대한 것들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험조사 설계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효과성을 검증해 나가는데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실험조사 설계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족도 조사가 단위 집단 후비교조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되어 주고 있는 조사 설계입니다. 다양한 조사 설계 유형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적합하게 사용되어져서 결과를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변화에 대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험조사 설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